우선 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으로 보면 무명에 가까웠던 신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고요. 정말 잘 해내지 않으면 저한테 걸었던 그런 기대들이 저한테는 정말 무서운 회초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 신인이었던 저한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들의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남구를 비롯해서 광주 정치가 존재감을 이뤄왔던 이런 과정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또 광주 정치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바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신 그런 지지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오랫동안 정치해왔던 그런 훌륭한 선배님들과 경쟁한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품격 있는 경쟁을 해주신 우리 장병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셨던 지지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뜻을 이루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인지도에 있어서나 또 조직력에 있어서 열세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파해내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그 힘든 과정이었는데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거 뭐 경선이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판세가 결정이 되겠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리고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지겠지 했는데 완전히 이건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면 또 거대한 산이 제 앞을 가로막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하나의 그 문제가 아니고 과정 전체가 저한테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전달을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신인이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제약받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애가 탔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첫 출발한 신인에게는 한 분 한 분 마음을 얻어 가다 보면 저한테 또 큰 자산이 쌓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치렀고 다행히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또 지나온 그 과정에서 느껴졌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것이 저한테는 약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바람 이것이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그 평가를 해보자면 우리 광주 지역을 비롯한 이제 국민들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분들이 이 문재인 정부를 그 탄생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개혁 과제들이 입법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제도화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 가야 될 길이 멀다. 특히 이제 20대 국회에서 그런 개혁 과제들이 야당의 터무니없는 그런 발목 잡기로 지체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좀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마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광주를 비롯한 호남은 더더욱 그랬지 않습니까? 그 촛불 정부를 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를 출범을 시켰는데, 그 마음속에 담았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 대통령께 그리고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4년 전을 되돌아보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텃밭으로 삼아왔던 민주당에 대한 정말 회초리를 넘어선 몽둥이를 들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국민의당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변화를 좀 모색해 보자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 4년을 회고해 보면 그런 기대들을 누구 하나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경선 과정에서부터 어쨌든 국민 유권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부터 본선까지 정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세대 교체의 그 열망, 이런 것들이 또한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저를 감히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보고, 신인의 패기와 그 열정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그런 과제가 저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경선 결과가 나왔을 때 아마 10분 중에 9분은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지도나 또는 조직력 뭐 이런 면에서 상대 후보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그걸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죠. 그 개원 전까지, 임기가 5월 30일 날 시작되고 6월 1일 날 개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제시했던 어떤 정책과 공약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임기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각각의 공약들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서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돼야 되겠지만, 등원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방정부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보다 더 이제 심도 있게 좀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좀 마련할 그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제 광주 지역 그 당선자들이 8분 전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또 이제 일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초선이 7분이나 돼서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재선을 하시는 우리 송갑석 의원 포함하면 다 이제 선수를 합치면 9선인데, 이 광주 지역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과 연대를 좀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9선 의원의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우리 지역 당선자들과 긴밀하게 제 공약을 놓고 또 다른 분들 공약도 한번 살펴보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생각이고요. 또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하면서 맺었던 그런 그 관계들, 특히 학생운동 하면서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관계 맺었던 분들이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 당선이 돼서 여의도에 입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도 필요한 영역에서 좀 더 많은 소통과 또 협력 방안들을 우선 찾아보면서 정책과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 의원들이 서로 원팀이 돼서 긴밀하게 지역 현안을 좀 챙기고 국정 운영과 관련한 광주 정치의 존재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들을 나눴고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면 상임위가 겹치지 않도록 서로 조정을 해서 각자 필요한 상임위에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구가 이제 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신산업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이런 것들을 제 공약에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담았고 그러니까 그런 제 공약 이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임위를 배정을 받고 싶은데 그 정치 신인으로 이렇게 과감히 도전했던 것처럼 그런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 사실 그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상임위가 어디 있겠어요. 전부 각자 해야 될 몫을 하는 자리이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제 공약을 이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임위를 우선순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지역 의원 그 당선자들과 협의해서 배정된 상임위에서 정말 국가 발전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뭐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이게 심장 박동수가 좀 증가되는 것 같네요. 여전히 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에게 거는 기대 이런 것들 보내주신 그 따뜻한 마음, 지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초심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면서 그렇게 일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게 어떤 문제를 떠넘겨서 그 사람이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뽑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느냐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는 유권자들이 얼마만큼 또 역량을 모아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해내겠다 이전에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결국은 촛불 광장을 촛불을 타오르게 만들었고 또 촛불 정부를 구성을 했고 이제 21대 총선에서 정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는 그러한 국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이 문재인 정부와 그 다음에 21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그런 시대적 과제 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또 채찍질 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 어긋나지 않게 정말 초선이지만 신인다운 패기와 열정 잃지 않고 과감한 변화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를 우리 광주 동남갑에서부터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